안녕하세요. 원역 구독자 여러분들 카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3.05% 하락 처리가 나오면서 57,300원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거래량은 268만 주 가까이 나왔고 카카오가 박스권의 하단 구간에서 아래꼬리 수급 처리는 들어오고 있는데 빠르게 반등 처리가 좀 못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정규장에서는 올려치면서 마감이 됐는데 NTX 거래 시간대 눌렸습니다. 눌린 이유는 뭐 카카오의 개별 종목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섹터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그린란드 관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또다시 부각이 되면서 이제 이 협상 부분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관세를 세게 때리겠다라는 발언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와인한테 한 200% 관세 부분을 때리겠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상태가 조금 눌렸고 나스닥 선물 부분도 세게 눌렸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도 5시에서부터 6시까지 눌렸다가 약간의 반등 처리가 나왔는데 오늘도 저 관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또다시 장 초반부터 주가를 조금 누른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10시 때부터 횡보선 가져가면서 아래꼬리 수급 처리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또 이 박스권의 하단 구간을 밑으로까지 내리치지 않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지금 신용잔고가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장대 양봉으로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아무래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진행이 조금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바로 반등 처리가 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올라갔고요. 다날 같은 경우에도 올라갔고 뭐 네오이즈 그쵸? 전체적으로 다 반등 처리가 좀 나오면서 올려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차트나 이런 수급적인 측면을 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어차피 주가가 눌리고 있는 게 시장의 외부적 작용에 의해서 눌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구간 밑으로 빠지지 않는다라는 건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는 여기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겠죠. 근데 어느 타이밍에 올라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지금 은행하고 어쨌든 정부 측 그쵸? 이제 한은하고 민간기업 측 이렇게 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막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과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한은의 은행 위주로서의 51% 룰을 적용시키면 안 된다라고 민간 기업들은 말을 하는 거고 한은 측에서는 왜 계속 이 은행권 위주로만 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아셔야 이게 카카오하고 네이버에도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저께 나온 뉴스가 뭐였냐면 이자 지급 허용 여부입니다. 이자 지급 허용 여부. 그쵸? 이게 가장 하는 측이 말 그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뺏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자 지급 허용 여부 논의를 누가 진행을 하냐면 여기 보시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민주당 측에서 TF를 구성을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TF 2차 회의를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2월 초에 발의를 전망을 하고요. 3월 내에는 본회의를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합니다. 아마 여당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당만으로도 이게 통과가 되는 좌석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여당안이 나온다라고 하면 문제는 없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자 보세요. 지금 은행은 예금이 있습니다. 예금. 예금이 있고 얘들이 이제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예금을 하면 우리들은 뭘 받죠? 이자를 받습니다. 이자. 대출을 할 때 대출을 저희가 받으면은 은행한테 뭘 주죠? 이자를 줍니다. 이자. 이 이자를 주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도 이자가 있고 또 이제 배당성의 이런 코인을 몇 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제 주식으로 치면 배당이지 않습니까? 배당성의 이런 지급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이제 은행이 이걸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이 이자 지급, 이제 배당 지급이라고 할 거예요. 일반 기업들은 이자 지급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조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대로 예금을 뭐 이자를 한 2.3% 줘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는 1.1% 정도 줍니다. 그러면은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질 않아요. 그쵸? 여기가 어차피 이자율이 더 세니까. 그러면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돈도 줄어들지 않는 거죠. 그러면 대출을 많이 해주면은 뭘 받습니까? 이자를 또 받지 않습니까? 이자 장사로 은행들이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이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51% 룰을 계속 말을 하는 거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민간 기업이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권한을 가져갑니다. 그런다라고 했는데 민간 기업들은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 이 배당 부분에 대한 거를 약 4%를 줘버린대요. 그러면은 51% 룰을 계속 말을 하는 거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민간 기업이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권한을 가져갑니다. 그런다라고 했는데 민간 기업들은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 이자, 이 배당 부분에 대한 거를 약 4%를 줘버린대요. 그러면은
은행보다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은행에서 예금을 했었을 때 이자를 2.31%를 주는데 민간 기업이 4.1%를 준대요. 그러면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뭐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에서 발행을 해요. 그러면 소위 말하자면 삼성은 안전한 기업 중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넣겠어요? 아니면은 은행 거 스테이블 코인을 사겠어요? 아니면 민간 기업 거 스테이블 코인을 사겠어요? 여기서 이자를 훨씬 세게 주는데 민간 기업 거를 사겠죠. 자, 그러면 은행에서 뭘 빼요? 돈이 빠지는 거죠. 그러면 예금이 줄어듭니다. 예금이 줄어들면은 대출이 줄어들어요. 대출이 줄어들면은 이제 하는 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진다. 왜? 대출할 수 있는 돈이 예금이 줄어들면 결국에는 대출 금액이 줄어든다는 거고, 그러면 이자를 세게 받아가지고 얘들한테 빌려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인식을 하는 거는 니네들 예금 줄어들고 대출 줄어들면 니네 돈 장사하는 거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 저번에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아니 그러면 지금 민간 기업들한테 일정 조건 되면 이거 발행하게 해주고 은행 니네들 어차피 돈 많잖아. 그러니까 민간 기업보다도 더 이자 많이 줘. 그러면은 야, 은행 거 스테이블 코인 발행 부분에 대한 걸 사용을 하겠지. 이걸 민간 기업 걸 사용하겠냐? 이거예요. 근데 은행은 계속적으로 아니다. 우리는 소상공인들하고 중소기업들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발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민간 기업은 아니다. 야, 니네들이 이자 더 주면 되지 않냐?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 한 개 갖고 있는 사람한테 4% 이상의 이자를 주면은 야, 니네들 걸 스테이블 코인도 사용하고 예금도 니네들한테 넣지 않냐? 그러면 얘들은 이제 그럼 예금이 줄어들지 않겠냐? 그럼 대출이 안 나오지 않겠냐? 이걸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게 계속적으로 지금 법안 부분에 대한 게 결정철이 나오는 게 굉장히 늦어지는 겁니다. 하는 쪽에서 강력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정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스테이블 코인 부분에 대한 거를 발행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애초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이 해외 시장하고의 거래까지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발행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원화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원화를 갖고 있으면은 이걸 갖다가 해외에서 사용을 하려면 말 그대로 이 원화를 갖다가 환전소 가서 환전을 시키고 나서 해외 가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 돈으로.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지만 이게 결제 서비스가 들어가는 이제 말 그대로 발행은 뭐 은행에서 한다라고 쳐도 이제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어쨌든 핀테크 기업 측을 가지고 협업 처리하면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외에서 사용하기도 원활해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사용을 하려면은 이게 어차피 해외 시장에 맞춰서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근데 미국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선도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근데 민간 기업들 발행을 하게 해주게 한단 말이에요. 은행권 위주로 한다는 거는 저기 홍콩이나 지금 뭐 중국이나 이런 말 그대로 공산 그쪽 국가들이 진행하는 방식이고 지금 말 그대로 자유시장 경제 부분에 대한 걸 따라가는 기업들은 민간 기업들 발행을 해주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민간 기업 발행 부분으로 지금 잡히고 있어요. 그쵸? 근데 지금 이제 하는 쪽이 막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정부한 측에서도 맨 처음에는 이 은행 위주로 해서 발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민간 기업 위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린 거냐면 사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는 민간 기업에서 발행을 하나 은행권에서 발행을 하나 상관이 없어요. 왜? 카카오는 어차피 상표권 부분에 대한 게 우리나라에서 1, 2등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애초에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왔을 때 이렇게 올려쳤고 여기에서 매집선 형성했었을 때도 그냥 올려쳐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어차피 밸류도 PR이 지금 35배밖에 되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올려쳐도 뭐 고평가다 이런 얘기 전혀 들을 기업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눌렸다는 게 지금 김범수 의장의 사법적인 리스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김범수 의장이 2심에서 증인 신빙성 다툰다라고 하면서 김범수 이분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일대 주주에서 내려와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인터넷 은행 특례법의 적용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에 걸쳐가지고 이 금융 관련 법령이나 조세범처벌법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을 갖다가 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은 이 일대주주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말 그대로 이제 10% 미만으로 지분율을 줄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카카오의 지배구조가 김범수 장이 약 13% 지분율 갖고 있고 KQ홀딩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10.7%를 갖고 있어요. 김범수 장이 100% 소유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 그냥
김범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카카오의 지분율 얼마 갖고 있죠? 23.7% 갖고 있어요. 최대 주주예요. 근데 그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갖다가 24%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김범수, 카카오뱅크 이렇게 수직 구조화로 돼 있거든요. 이분이 처벌을 받잖아요. 벌금의 이상을. 그럼 카카오뱅크의 지분율을 카카오가 10% 미만으로 줄여야 돼요. 왜? 카카오의 최대 주주니까 김범수가. 그래서 그러면 1대 주주가 어디로 들어가죠? 한국투자금융이 1대 주주로 가요. 2대 주주가 카카오가 되거든요. 그럼 카카오가 과연 은행을 소유한 기업일까요? 은행을 소유하지 않은 기업일까요?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보면은 증거 공개하자 카카오 측 법원에서 배척된 거 막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부 다 이게 무죄를 받던가 아니면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민간 기업들도 허용하게 해준다. 그런다라고 하면은 뭐 카카오는 상관없이 올라갈 텐데 만약에 은행권 위주로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김범수 소장이 무조건 무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무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요. 최근에 보면은 등기이사직도 유지를 했다라는 거는 이게 지금 KQ홀딩스 등기이사직 계속 유지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쵸.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무죄 받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1심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근데 2심에서 뒤집기가 5% 미만입니다. 지금 3심에서 뒤집는 건 1% 미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까지의 재판 그 확률이 그래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2심 가가지고 유죄가 나올 확률이 5% 미만이에요. 3심은 1% 미만이기 때문에 거의 무죄가 나온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니까 주가를 못 올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박스권의 하단 구간이 막혀 있다 라고 하면 여기는 매수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면은 지금 보시면 이평선의 이 하단 구간에서부터 여기가 매물대선이 존재를 했었죠. 근데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 올려쳤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OBBC도 올라왔고 신용장고도 올라오면서 다 달라붙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핵심 물량 자체에서도 붙었고요. 단기적인 모멘텀에 대한 물량도 다 달라붙은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여기를 하방지지선을 똑같은 선상으로 가져가는 거는요. 여기에도 매집선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주가가 빠질 때마다 여기서 타점, 여기서 타점, 여기서 타점, 여기서 타점, 여기서 타점, 여기서 타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 주가를 이렇게 내리치는 것보다 이렇게 올리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이거 내리가는 거는 엄청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있는 매물을 잡아주는 수급을 갖다가 전부 다 소화를 시키고, 그렇죠? 소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투매 현상이나 매도나, 그쵸? 투매나 매도나, 그리고 차익 부분에 대한 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추가적으로. 근데 지금 276만 주 정도 거래가 된단 말이죠. 지금 카카오가 유동주식 숫자가 3억 3천만 주예요. 3억 3천만 주. 여러분들 3억 3천만 주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276만 주 정도가 지금 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하방을 뚫으면서까지 내려갈 수 있는 수급이 되냐?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매수타점을 최근에 세게 잡고요. 근데 개인들 물량 무시하시면 안 돼요. 지금 개인들이 여기 보시면은 예탁자금 자체가 91조 2천억에 융자잔고가 28조 9천억까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대금 자금이 91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밀리려고 하면은 싸그리 매수타점 들어오면은 외국인하고 기관들 쪽 이 수급까지 다 받아 먹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거의 뭐 2.3% 정도 좀 빠지는데 이거 버티는 게 어쨌든 개인들 쪽에서 담아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타법인 측에서 좀 들어오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런 상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쪽 수급만 들어온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반등 처리가 좀 세게 들어올 거라고 봐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종가 마감 이제 NTX 거래 시간까지 해서 1.4% 올리면서 끝났지만 장중에는 여러분도 4, 5%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쪽에 수급 처리 들어오니까 바로 반등권이 일어났죠. 그동안에 매도가 때렸을 때 이평선의 하단 구간 그대로 버티다가 반등 처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구간 밑으로 빠지지 않는 거는 명확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고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신용장고 부분을 계속 살려가면서 거래량이 터져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71,600원 구간, 이 매물대선을 넘어가가지고 기술적 반등의 상단 구간이 85,000원 선까지 다이렉트로 올려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포지션은 보면은 이 85,000원까지 기술적 반등의 상단 구간을 보시고 이 구간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여기가 핵심 물량 자체가 다 뭉쳐져 있는 구간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 구간으로 매수타점을 잡고 들어오면서 OBBC가 올라왔고요. 거기에서 매집선까지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일선상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면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지금 이게 2020년도, 21년도, 22년도까지 갖고 있었던 물량이기 때문에 차익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밸류가 따라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여기까지는 85,000원까지는 수급상만으로도 올려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수급 상태가 그 정도까지 올라오면서 신용장고가 밀리지 않을 것이냐라고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냐를 보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지금 누가 뭐래도 선물 포지션에 따라서 수급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제가 선물 포지션이 지금 반등 처리가 코스피 쪽에 또 나오기 시작하고 코스닥 쪽도 올려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선물 포지션을 먼저 잡아놓고 현물이 따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선물 포지션을 보면은 순매수세 들어오면서 올려칩니다. 그쵸? 그러면서 여기 콜옵션 부분에 대한 것도 보시면은 위로 올려치고 있어요. 9시 36분부터 해가지고 순매수세 전환 처리 시키면서 위로 올려쳤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풋옵션 부분에 대한 거를 보시면 여기 9시 36분부터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치면서 누릅니다. 그쵸? 오늘 매수세 들어오다가 저는 박스권 구간으로 버티면서 지수를 누르려고 하나 풋옵션이 버티기 때문에 그랬는데 매도로 전환 처리 시키면서 누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물을 갖다가 위로 올리고 콜을 갖다가 위로 올리고 풋을 갖다가 밑으로 내려친다. 지수를 갖다가 위로 올리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상태에서 포지션 이렇게 잡아놓고 비차익 매수가 들어와요. 여기 보시면 9시 25분부터 들어오고 여기 보시면은 9시 33분부터 해가지고 비차익 매수 들어옵니다. 그런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었을 때는 외국인 수급 결국에는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그럼 기관도 따라 들어올 것이고 어제하고 똑같이 그럼 신용잔고 올려칠 거고 신용잔고 올라가면은 거래량 터질 것이고 거래량 터지면 제가 봤었던 85,000원까지는 충분하게 올려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카카오가 요번에 실적이 잘 나옵니다. 지금 1, 2, 3, 4분기 합쳐가지고 지금 연간 기준으로 해서 매출의 8조 8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것도 6,871억까지 지금 예상 처리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다라고 하면은 역대 최대 연간 실적을 기록하게 되는데 자, 1, 2, 3분기 때 합산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이 4,900억, 5천억 정도 나온 거죠. 지금 6,800억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4분기 때가 한 1,880억 정도 나온다라고 합니다. 지금 3분기 때보다는 한 200억 정도 줄어드는 건데 그런다라고 해도 지금 6,800억에다가 PER을 갖다가 한 40배만 때려도 시가총액이 24조 원에서 25조 원까지 나옵니다. 지금 카카오 시가총액이 여기 보시면 약 한 25조 원 정도 되니까 2025년도 1, 2, 3, 4분기 실적을 갖다가 그대로 반영 처리 시켜가지고 시총 부분 PER 40배 그쵸? 여기 PER 108배인데 이게 40배까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적용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PER을 40배 정도 유지를 시킨다는 것도 낮게 평가를 하는 건데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다가 2026년도에 실적을 갖고 온다라고 하면 7천억이 넘어간다라고 하니까 저평가 상태로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밸류 상태를 보나 수급이나 차트나 기업 진행 상태로 보나 여기에서는 타점 부분이 맞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지션 부분 잘 지켜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은 어떤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 기업에 대한 매수 타점과 또 올라갔었을 때 매도 타점, 진행 상태하고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 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해 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종목명 하나오션 제가 이거 MRO 부분이랑 LNG 부분에 대한 거 150척에서부터 250척까지 수주권이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가 핵추인 잠수함 때문에 올랐다가 단기 차익 매도 나오거나 시장이 눌림 현상 때문에 빠졌는데 이게 지금 2025년도 때 미국의 승인 처리가 나온 겁니다. 근데 2026년도 때 각 기업한테 이제 발주, 소위 말하자면 수주권이 터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2027년도까지 독과다 차 있는 기업이 2028년도부터 가능한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V자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응 처리 다 보내드릴 거니까 반드시 다 따라서 하시기 바라고요. 매수가는 73,900원 구간, 총 비중은 90%, 1차 매도가는 105,200원 구간, 매집이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일에서 10일 동안 가지고 갔다가 전량 매도 처리하고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로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진 내용, 실시간 내용, 이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가져가신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튀어 오르려고 하는 시작점이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없었을 때, 어쨌든 지금 일정 날짜가 2월달, 그리고 발의한다라고 3월달에 지금 통과 처리 시킨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진행 사항이 늦었다라는 거는 정치 쪽에서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법제화 시켜서 진행을 시켜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다라고 했었을 때 제가 보면은 이 구간에서 이제 상방으로 봐야 될 건데, 요번에 이제 올라가면 여기는 넘어가겠죠. 왜 그러냐면 어쨌든 확실하게 스테이블 코인 진행 사업 부분 때문에 튀어 오르기 시작을 할 거니까.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저희가 보고 있는 기술적 반등의 상단 구간이 85,000원 선을 넘어가서 이 밸류 평가를 받는 128,000원이 저희가 1차 목표가를 잡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투매 현상을 견디면서까지 올려칠 수 있을지, 아니면 85,000원 선에서 밀릴지, 이렇게 두 구간으로 좀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카카오는 딱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방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백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젠백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유용 상황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 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 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 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객 예탁 자금이 66조 원에서부터 69조 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와 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 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 그 부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 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미국의 군안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 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 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이냐 SK 하이닉스 향이냐 SK 하이닉스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 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